제2장 건축재료의 분류와 요구 성능입니다. 여기서도 뭐 한 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책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재료 분류에서 보시게 되면 제조 분야별 분류가 2007년 6년도에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연재료가 무엇이냐? 천연재료는 자연재료겠죠. 석재나 목재 아니면 흙 같은 게 거기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인공재료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 제품이나 아니면 요업, 요업이라고 하는 거는 구운 거겠죠. 한번 흙 같은 걸 한번 구운 거, 아니면 석유 제품. 석유 제품 중에서는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이 좀 많을 거예요. 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구조 재료가 어느 건지, 마감 재료가 어느 건지, 차단 재료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거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인데요. 무기재료하고 유기재료. 유기재료 같은 경우는 천연재료하고 합성수지가 거기 들어가고요. 무기재료에는 비금속하고 금속이 거기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책을 한 번씩 그냥 봐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별 건축 재료를 보시게 되면 구조에 필요한 재료의 그 특징 같은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구조재는 기둥이나 보호 내력벽 같은 것들이 구조재가 되겠죠. 거기에 특징들은 대부분 어떤 게 있냐면 균일한 강도가 있어야 돼요. 재질이 균일하고 강도가 큰 것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구성, 내화성이 큰 것이 좋겠고요. 부재가 또 너무 무거우면 운반도 힘들고 우리가 보로 얹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볍고 큰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공이 용이하면 더 좋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붕재료의 특징도 나와 있습니다. 지붕재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벼워야 돼요. 지붕은. 그 다음에 방수가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낮아야 집이 시원할 거예요. 그쵸? 그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벽 천정 재료의 마감도 특징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돼요. 벽 천정은 외관이 좋아야겠죠. 왜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시공이 용이해야 되고요. 열 전도율이 작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 마무리 재료 같은 경우는 바닥 같은 경우는 청소가 용이해야 돼요. 청소가 잘 안 되면 짜증이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미끄러우면 위험하겠죠. 예, 마멸이나 미끄림이 적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충격이 조금 어떻게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탄력성이 좀 있어서 우리가 걸을 때 무리가 가지 않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건축재료의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거. 자, 사용 목적이라 그랬는데요. 자, 인공재료는 뭐예요? 다른 거죠. 구조재료, 마감재료, 차단재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 목적에 의해서 나뉘는데, 인공재료는 천연재료하고 다르게 제조 분야별 재료 분류가 되겠죠. 그 답은 나번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틀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축재료 중 천연재료에 속하는 것은 2회에 나왔었는데요. 자, 천연재료입니다. 목재가 당연히 천연재료겠죠. 여러분들이 철근은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제철소에서 철근을 만들어요. 그 한 번 가공이 된 거죠. 유리 같은 경우도 무슨 유리 원료를 녹여서 유리를 만들어내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공 재료가 되겠고, 목재나 돌 이런 것들은 천연 재료에 속하겠습니다.